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퇴근 후 나는 늘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손에는 회사 서류가 가득한 가방과 피곤한 얼굴. 언제나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옆집에 사는 윤지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전부였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내 옆에 섰다. 나는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매만지며 웃었다. 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회사원들은 참 바쁜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일하니까 한가한데. 그녀는 키득거리며 문을 열었다. 나 역시 문을 열어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녀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잠깐만요. 나는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그녀는 다소 머뭇거리며 말했다. 집에 공구 세트 있나요? 전등이 나가서 교체하려는데 도구가 없네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 네. 있긴 한데 많이 오래된 거라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잠깐 빌려주시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나는 집으로 들어가 공구 상자를 찾아 들고 나왔다. 이거면 될까요? 그녀는 기쁘게 받아들었다. 와, 딱 필요했던 거예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어와서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저 전등을 갈아주는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하지만 옆집 이웃을 돕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뭐 괜찮죠. 나는 그렇게 처음으로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옆집이지만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는 공간.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집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다. 은은한 향초 냄새가 났고 소파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놓여 있었다. 저쪽이에요. 그녀가 손짓했다. 거실 천장 한쪽이 어두컴컴했다. 조명 스위치를 켜도 저 부분만 안 들어와요. 나는 공구를 들고 의자를 가져와 그 위로 올라섰다. 이거 오래된 거라 교체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나는 천천히 전등을 돌려 분리했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힘든가요? 조금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 바로 옆에 서서 천장을 함께 바라보았다.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아, 저렇게 맞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등을 교체한 후 나는 한숨을 돌리며 의자에서 내려왔다. 고생하셨어요. 그녀는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감사해요. 덕분에 해결됐어요. 나는 물을 마시며 어색한 듯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녀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의외네요. 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제야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나는 얼른 시계를 확인했다. 벌써 시간이 늦었네요. 이제 가볼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쉬운 듯 나를 바라보았다. 벌써요? 네. 오늘 늦게까지 도와드려서. 나는 핑계를 대며 문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다음에 차 한 잔 마실래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길이 부드럽게 느껴졌다. 차 한 잔이요? 네, 커피든 차든 아무거나 좋아요. 나는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친한 이웃이잖아요. 그녀는 손을 놓으며 말했다. 기회 되면 연락 주세요.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집에 들어와도 나는 쉽사리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나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윤지혜를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평소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주차장에서 스쳐 지나가도 그녀의 시선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면 그녀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세요? 요즘 자주 마주치네요. 그녀는 한결같이 자연스러웠다. 나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단순한 이웃 간의 친밀함일까? 아니면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까? 그녀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며칠 후, 나는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다. 집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맥주라도 한 캔 마시고 싶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윤지혜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쇼핑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안에는 맥주와 안주거리가 가득했다. 나는 당황하며 웃었다. 아, 그냥 가볍게 한잔 하려고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마침 맥주 좀 사러 왔어요. 나는 그녀가 일부러 이곳에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이곳은 우리 아파트 근처의 작은 편의점. 마주칠 확률이 높은 곳이었다. 혼자 마실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네, 그냥 가볍게 한잔 하려고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씩 웃었다. 그럼 저랑 같이 마실래요? 나는 깜짝 놀랐다. 같이요? 네, 마침 저도 혼자 마시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아,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웃끼리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나는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요. 좋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제 집에서 마실까요? 어차피 안주도 있으니까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집, 그날 전등을 갈아주러 들어간 적은 있지만 그건 정말 단순한 도움일 뿐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대답을 해버렸다. 그럼 잠깐만요. 맥주 좀 더 사올게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전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나는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지? 몇 분 후 나는 윤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다. 자, 앉으세요. 그녀는 내게 맥주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맥주 캔을 따며 가볍게 웃었다. 이렇게 갑자기 술자리를 가지게 될 줄 몰랐네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도 내 맞은편에서 캔을 들고 가볍게 건배했다. 건배.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낯선 공간에서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취기가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유쾌했고 말솜씨가 좋았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녀가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네,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조심스럽다니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데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느낌이 들어서요.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이건 너무나도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태연한 척하며 맥주를 마셨다. 그냥 서로 이웃이잖아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웃이니까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좀 더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녀에게 이끌리는 내 감정을 인정할 것인가? 나는 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나는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맥주캔을 내려놓았다. 지혜 씨,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거 그냥 맥주 한 잔이 아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등 위로 내려왔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선을 넘기 직전까지 갔다. 완전히 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나는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윤지혜와 나눴던 대화,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그 모든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날 완전히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너무 가까워진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머리를 감쌌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었을까?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확실하게 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그 신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자주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흐름에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의 일과가 끝나고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누군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나는 고개를 돌렸고 거기에는 윤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지혜 씨,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르며 살짝 웃었다. 그녀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퇴근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막 집에 가려던 참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들어섰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고는 내 옆에 가만히 섰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단둘이 있는 공간, 그리고 밀폐된 엘리베이터, 공기가 묘하게 느껴졌다. 나는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저 가방에는 뭐가 들었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살짝 흔들며 웃었다. 아, 이거요? 오늘 마트 갔다 왔어요. 간단한 재료 좀 사려고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요리하시는구나. 그럼요. 저 나름 요리 잘하는 여자예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그럼 언제 한번 요리해 주실래요? 그녀는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 미소를 지었다. 진짜로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기회 되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어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오늘이요? 네, 마침 재료도 샀으니까요. 저 혼자 먹기 좀 아쉬워서요. 나는 주저했다. 그녀의 집에 다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저녁을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럼 잠깐만요.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천천히 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의 집으로 다시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전등 교체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저녁 식사였다. 저녁 7시 나는 다시 윤지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간단한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이거라도 사야 하나 싶어서요. 그녀는 문을 열며 웃었다. 센스 있네요. 와인 좋아하는데. 나는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아기자기한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와, 음식 냄새 좋네요. 나는 가볍게 감탄했다. 괜찮죠? 오늘은 파스타랑 샐러드 준비했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식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잔을 들며
가볍게 웃었다. 저야말로 초대해줘서 감사하죠. 잔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이웃 이상의 관계가 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이미 그녀와 이웃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피곤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거리를 둘 필요 없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진짜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지고 말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윤지혜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을 잡았던 순간 나는 이미 이 관계를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하며 조금씩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보고 싶었고 그녀 역시 나를 원하고 있었다. 며칠 후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 앞을 지나쳤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순간 멈춰 섰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문을 열었다. 잠깐만 들어올래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집 안은 익숙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잘 왔네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간단한 안주와 와인을 꺼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집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분명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와인잔이 비워지고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직도 조심스러워요?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럼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겠네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선을 넘고 말았다. 그 밤 우리는 완전히 서로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를 거부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원했고 나 역시 그녀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내 등을 기대며 속삭였다. 후회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와 나는 평생 가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를 더 이상 멈추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깊이 얽혔다. 선 하나를 넘고 나니 더 이상 거리를 둘 이유가 없어졌다. 윤지혜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옆집 이웃이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찔하면서도 달콤했다. 우리는 눈만 마주쳐도 서로가 원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발전해 갔다.
이제 너와 나는 평생 가는 거야. 그날 내가 한 말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나는 이제 너를 놓을 생각이 없어.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은 한숨과 함께 속삭였다. 그럼 우리 둘만의 약속을 만들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물었다. 어떤 약속? 그녀는 나지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집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것. 우리는 집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어요? 네. 요즘 좀 바쁘네요. 그렇게 이웃 간의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눈빛 하나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이 연락은 최대한 줄이기. 대부분의 분류는 핸드폰 때문에 들킨대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나 전화를 자제해야 해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연락하지?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비밀 신호를 만들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비밀 신호? 그녀는 창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예를 들어 창가에 특정 물건을 놓는 거죠. 그녀는 손가락을 접으며 설명했다. 흰색 화분이 보이면 그 주에는 만나기 힘든 거야. 노란색 쿠션이 보이면 내일 정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뜻이야. 창문을 닫으면 이번 주엔 절대 접촉 금지. 나는 그녀의 창가를 바라보았다. 이 방법이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만 아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방법이야. 우리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만남의 장소는 매번 다르게 한 곳에서 자주 만나면 의심을 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만날 때마다 장소를 정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대신 만남이 끝날 때 다음 만날 곳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이거 완전 첩보 영화 같네. 그녀도 웃으며 말했다. 우린 그만큼 조심해야 하잖아요.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무 완벽한데?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당신이랑 계속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우리만의 규칙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 어떤 날은 작은 카페에서, 어떤 날은 한적한 공원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를 갈망하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확인했다. 그녀의 창가에는 노란색 쿠션이 놓여 있었다. 그 신호의 의미는 분명했다. 내일 만나자. 나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 이 관계는 위험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창문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평생 가는 거야.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다. 윤지혜와 나는 완벽하게 감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 그녀는 내게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처럼 행동해야 해요.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의심받을 거야.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주차장에서 만나도 평소보다 더 무심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퇴근하셨어요? 네. 요즘 좀 바쁘네요.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서로를 더 갈망하게 되었다. 아무도 모르게, 더욱 강렬하게. 대부분의 분류는 핸드폰 문자나 통화 기록 때문에 들킨대요. 그녀가 말하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연락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만남을 정할까? 그녀는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비밀 신호를 조금씩 정교하게 더 만들어봐요.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창가에 특정 물건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창문에 바지를 걸어두면 그 주에는 만나기 힘든 거야. 창문에 모자를 걸어두면 이번 주엔 절대 접촉 금지. 이 방법이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서로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계속 만나려면 신호를 조금씩 변경해야죠. 한 곳에서 계속 만나면 누군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물었고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만날 때마다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만남이 끝날 때마다 다음 만날 곳을 미리 정하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 점점 나랑 닮아가네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을 오래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지 알아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 그녀는 깊이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집 안에서 우리 둘만 있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집이라는 공간이 가장 위험했다. 만약 누군가 갑자기 찾아온다면,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그래서 집에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우리 관계가 들키지 않으려면 조심해야지.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갈망을 더 깊이 억눌러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만남을 더욱 기다리게 되었다. 우리는 만남이 끝난 후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를 미리 정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다음엔 어디서 만나? 그녀는 살짝 고민하다가 말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번 주는 차에서 만나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이렇게 평생 가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 채 만남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날 밤 창문을 바라보며 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확인했다. 그녀의 창가에는 노란색 쿠션이 놓여 있었다. 그 신호의 의미는 분명했다. 내일 만나자. 나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위험한 관계였지만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했다.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서로를 더욱 강하게 갈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좀 더 조심해야 해요. 어느 날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요즘 우리 너무 자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누군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최근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그 빈도가 많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이웃이라는 특성상 자주 사라지는 모습이 보이면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만나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며 대답했다. 우리 끝까지 가야지.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욱 신중하게 만나기로 했다. 거리를 두기로 한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다. 연락은 최소한으로, 서로의 집에서는 절대 접촉하지 않기,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기. 그러나 그럴수록 서로를 갈망하는 감정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더욱 강렬하게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너무 오래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도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참아야 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더욱 조심스럽게 만나야죠. 우리는 기존의 카페나 공원 같은 장소를 피하기로 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곳도 너무 한적한 곳도 위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차 안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날까? 그녀는 고민하다가 말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면 어때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만나자.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비밀 아지트가 생긴 거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만날 거야.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차에 탔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이제 우리가 만나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렇게라도 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강렬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차 안이라는 공간은 좁았지만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만남을 더욱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다. 주차장의 같은 자리를 계속 사용하지 않기. 한 번 만난 장소에서는 한동안 다시 만나지 않기. 차를 이용하는 만남을 줄이고 다른 방법도 고려하기. 혹시라도 CCTV에 자주 찍히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우리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서로를 더욱 원하게 되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서로를 향한 갈망은 더욱 강해졌다. 이번 주는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녀가 어느 날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는 꼭 만나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점점 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만나야 할까? 어느 날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에요.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함께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린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를 더욱 강하게 원하게 되었다. 우리의 만남은 위험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강하게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리고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더 이상 단순한 비밀 연애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원했고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아내는 내게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감지한 듯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아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래? 그런데 요즘 회식도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요즘 정말 정신없어.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핸드폰은 왜 요즘 더 조심스럽게 다뤄?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다니? 전에야 거실에 그냥 놓아두고 그랬는데 요즘은 꼭 방에 가지고 들어가더라. 나는 속으로 침착하라고 되뇌었다. 아,
그냥 요즘 스팸 전화도 많고 혹시나 업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그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이제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나는 고민 끝에 회사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형, 무슨 일인데요? 나는 조용히 후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요즘 좀 조심해야 할 일이 생겼어. 후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데요? 나는 간단하게 설명했다. 가끔 늦을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아내가 전화하면 회사 회식 중이라고 해줄 수 있을까? 후배는 순간 당황한 듯 했다. 형, 혹시? 나는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려운 부탁인 거 알아. 하지만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후배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진짜 필요하다면 도와드릴게요. 나는 후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다. 내가 절대 후회할 일 만들지 않을게. 이제 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윤지혜와 만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물었다. 오늘은 몇 시쯤 들어와? 나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어느 회식이야? 나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했다. 팀장님이 이번 프로젝트 끝난 기념으로 다 같이 한잔하자고 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회사 후배한테 전화해봐도 되겠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해봐. 아내는 내 앞에서 바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후배는 예상했던 대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 형님 남편분이요? 네, 지금 팀장님이랑 다 같이 있어요. 아내는 순간 망설였다. 그래요? 몇 시쯤 끝나세요? 후배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마도 한두 시쯤 되지 않을까요? 다들 오래 마시려고 하시네요.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알겠어. 너무 늦지 마.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이렇게 나는 완벽하게 위기를 넘겼다. 나는 약속된 장소에서 윤지혜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안전한 거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완벽해.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렇게 평생 가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위험할수록 우리는 더 서로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랑 있는 이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우리 절대 들키지 말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위험을 넘긴 만큼 더욱 강렬하게. 더는 헤어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 특히 아내의 의심이 시작된 후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했다. 이제 핸드폰 사용도 최대한 줄여야 해요. 윤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핸드폰 기록이 남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미 창문을 이용한 신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 정밀하게 보완해야 했다. 기존 신호 외에 추가적인 방식이 필요해.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윤지혜는 손가락을 꼽으며 새로운 신호 체계를 정리했다. 흰색 화분이 창가에 놓이면 이번 주에는 만나기 어려움. 노란색 쿠션이 보이면 내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자. 창문을 닫으면 이번 주엔 절대 접촉 금지. 화분이 없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긴급한 상황 연락이 필요함.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하면
핸드폰 없이도 확실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이제 문자 한 통 없이도 서로 연락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철저해야 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절대 들키지 않도록요. 우리는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직접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우리 한 번 만나면 다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야 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만남이 끝날 때마다 다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한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연락하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생길 경우 창문 신호로 전달한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러면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안전해졌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끝까지 가야죠. 우리는 더 이상 카페나 공원 같은 곳에서 만나지 않았다. 대신 주차장에서 만나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하 주차장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윤지혜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맞아. 주차장은 CCTV가 있어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차 안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한 번 만나면 최소 한 달 동안 같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만날 장소를 정하자.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시내 외곽에 있는 공영 주차장으로 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이러면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우리는 만남을 더욱 철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기. 누군가 따라오거나 의심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만남 취소. 항상 주변을 살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지 않기.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더 철저하게 움직여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렇게라도 해야 너랑 오래 볼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겠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기대왔다.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요.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가에는 노란색 쿠션이 놓여 있었다. 그 신호의 의미는 분명했다. 내일 만나자. 나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위험한 관계였지만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창문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다. 우리가 만나는 방식은 점점 더 정교해졌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강렬하게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창가에 앉아 우리가 사용할 비밀 신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윤지혜는 작은 메모장을 펼쳐들며 말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창문을 통한 신호 체계, 흰색 화분이 창가에 놓이면 이번 주에는 만나기 어려움, 노란색 쿠션이 보이면 내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자. 창문을 닫으면 이번 주엔 절대 접촉 금지. 화분이 없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긴급한 상황 연락이 필요함. 나는 신호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이 방법이라면 핸드폰 없이도 확실하게 연락할 수 있겠어.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만 아는 비밀 언어가 생긴 거네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완벽해. 이제 우리는 더 안전하게 만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되새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나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가에 노란색 쿠션이 보이면 나는 그날 하루가 즐거워졌다. 내일 만나자는 뜻이군. 나는 혼자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집을 지나가며 창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살짝 열고 손끝으로 화분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만의 비밀 신호였다. 나는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내 눈빛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소통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만남이 끝날 때마다 다음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지도를 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작은 북카페 어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북카페는 너무 조용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곤란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럼 공원 근처에 있는 야외 테라스 카페는 어때?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런 곳이라면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도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했다. 만남의 장소를 바꿔야 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강렬하게 서로를 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만남의 횟수를 줄이려고 했지만 서로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다. 너랑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더 조심스럽게 만나요. 그래야 더 오래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라도 계속 만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해야 해요.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내게 기대왔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이제 창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창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의 창가를 확인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위험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사랑을 지속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한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창문을 통한 비밀 신호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는 규칙 핸드폰 사용 금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완벽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만나는 패턴을 계속 바꿔야 해요. 어느 날 윤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들키게 되어 있어. 우리는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계속 바꾸기로 했다. 평일 저녁이 아닌 가끔은 주말 아침에 만난다. 카페에서 만날 때는 따로 앉았다가 자연스럽게 합석한다. 만남을 한번 가지면 다음 만남까지 최소한 일주일을 기다린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에 새로운 규칙을 적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안전해졌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창문 신호 시스템은 이미 완벽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정교한 방법을 추가하기로 했다. 창문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죠. 우리는 서로 고민하며 더 많은 신호 체계를 만들었다. 추가된 비밀 신호 체계. 창문이 닫혀 있고 커튼이 반쯤 열려 있다면 이 주간은 위험하다. 베란다에 빨간색 물건이 보이면 지금 바로 만나야 한다. 창가에 아무것도 없으면 연락을 기다려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핸드폰 없이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우리만의 언어가 생긴 거네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만난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윤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고민했다. 만남 후 같은 장소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다. 같이 찍은 사진이나 선물 교환은 절대 금지. 서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들키지 않아. 그녀는 나지막이 웃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우리는 아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팀 회식이 있다고 하면 후배가 증인이 되어야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가끔은 일부러 늦게 들어가야 해요. 그럼 자연스럽죠. 우리는 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세웠다. 회사 사람들과 미리 짜고 회식 일정이 있다고 알린다. 만남 후 집에 바로 가지 않고 1시간 정도 다른 곳에서 머문다. SNS 활동을 일부러 하며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이게 한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들키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계속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더욱 강하게 서로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했다. 밖에서는 절대 눈빛도 마주치지 않기로 해요. 윤지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해. 우리는 서로를 원하면서도 철저하게 감정을 숨겼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강렬하게 서로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너랑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 그녀는 내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다. 우리 절대 들키지 말아요. 나는 그녀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끝까지 함께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내게 기대왔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날 밤 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창가에는 노란색 쿠션이 놓여 있었다. 그 신호의 의미는 분명했다. 내일 만나자. 나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위험한 관계였지만 나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리고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